이거는 정말 숙지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테리어 필름을 주방에도 사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싱크 문짝 리폼하실 때 많이 하시는데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너무너무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표님, 네, 요즘에 인테리어 필름이 또 그렇게 만능이라고. 엄청 만능이죠. 네, 사람들이 막 와, 이거 엄청난 대체제가 나왔다. 네, 그리고 또 우리도 막 그 집들이 갈 때도 맞아요. 아니 이거 뭐예요? 네. 인테리어 필름입니다. 네. 네. 그만큼 사람들에게 약간 와 이거 완전 신세계다 네. 라고 많이 인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플라스틱 정도인 것 같아요. 오, 인테리어계. 아니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야 지금 난 무조건 인테리어 필름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분명히 또 이 인테리어 필름도 그냥 무조건 막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안 됩니다. 생각대로 디자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필름을 썼을 때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인지를 못하고 써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고요. 또 잘 시공하지 않으면 온통 하자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점들도 있죠.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사진 보시면 필름 시공했다 하면 너무 만능처럼 완전히 막 탈바꿈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아닌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필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잘 알고 가셔야지 나중에 하고 나서 후회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오늘 이제 인테리어 필름을 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 도움될 만한 팁들을 팍팍 주세요. 일단은 인테리어 필름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네. 많을 거예요. 인테리어 필름이란 PVC고요. 접착력이 있는 마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착력이 있어서 벽체나 가구 등에 덧씌워서 다른 마감처럼 보이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필름이네요. 맞아요. 예. 시트지. 씌우는. 우리가 아는 시트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필름이 이제 많이 쓰이기 전에는 페인트인 부분은 또 페인트로 다 칠해야 되고,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 나무를 뜯고 덧대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인테리어 필름이 나오면서 이 작업들을 한 번에 싹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소재,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보통 우린 나무로 또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무처럼 생긴 자재가 있어요.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무늬가 나무처럼 생긴 거를 나무 아닌데 딱 갖다 붙이면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페인트인 곳이 아닌데 나무예요? 근데 거기 하얀 페인트로 하고 싶으면 다 페인트 칠해야 되잖아요. 근데 페인트처럼 무늬가 생긴 거를 붙이면 페인트 칠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소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만능이라고 그쵸, 좋아하는구나.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인테리어 필름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 장점은 다른 마감재에 비해서 시공이 편리하다. 다른 것들은 막 자르고 붙이고 먼지가 많이 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칼질을 해서 재단을 해가지고 붙이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공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무튼 큼직하게는 그냥 재단을 해서 스티커 뒤에 제거해가지고 붙이는 형태다. 그럼 예를 들어 페인트 느낌을 필름으로 할 거면 네. 페인트 묻을 일도 없고 그쵸. 페인트통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맞아요. 이게 굳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밑작업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와 시공이 진짜 편리해지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이건 이제 시공이 편리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시공이 편리하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시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또 합리적인 거예요. 인건비 일단 절감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자재 자체가 그렇게 고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아주 합리적인 마감재이다. 예를 들면 쇠가 아니에요. 근데 쇠처럼 보이고 싶으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금속 판넬 같은 게. 근데 그거를 그냥 나무 판넬에다가 금속 느낌이 나는 시트지를 붙이면 금속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분위기로 빠르게 탈바꿈할 때 진짜 최고의 마감재예요. 우리가 이사 들어갈 때 막 체리색 몰딩에 막 너무 이제 답답하고 한숨 나오는 그런 집이 예를 들면 있어요. 그럼 필름 시공을 하루 이틀 만에 하잖아요. 그럼 하얀색 집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정말 새로운 분위기로 확 이렇게 변할 때 빠르게 최고의 마감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장점 들어보니까 무조건 해야겠죠. 그러니까 만능이라고 할 만하네. 비용도 절감되지, 그쵸. 시간도 절감되지, 네. 다양한 옵션 거의 다 가능하지. 네. 아 근데 이런 인테리어 필름 그렇게 막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단점이 뭔데? 단점이 또 있죠.
첫 번째 단점은 들뜸 현상입니다. 시트지가 아무래도 뒤에 접착력이 있는 거를 붙이기 때문에 스티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뜨는 현상이 이제 발생될 수 있고,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면 거기에 기포가 생기거나 시공이 잘 안 됐을 때에 대한 이제 하자 부분이 있어요. 핸드폰 그 보호 필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돈 아끼려고 제가 붙이면 기포도 막 생기고 막 여기 끝에가 막 이렇게 허옇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현상이, 근데 이제 핸드폰은 작은 부위잖아요. 우리 집에 크게 있다고 하면 조금 이제 거슬릴 수 있겠죠. 근데 시트지의 가장 큰 단점이 들뜸 현상이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바로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액정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데 네. 이거를 좀 더 큰 우리 집 전체에다 붙인다 그쵸. 생각하면은 들뜸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에 취약해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접착력이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럼 왜 우리 핸드폰에도 물기도 없어야 잘 네, 붙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물기가 많이 닿는 곳에는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취약한 게 이제 단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하자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주방에 이제 물이 많이 닿는 곳에 붙인다거나 욕실 문 같은 데도 이제 물이 중간에 계속 이제 부딪히는 곳에 붙이면 거기도 이제 아까 첫 번째 단점, 들뜸 현상이 빨리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취약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엔 되게 좋아져서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늬가 좀 인위적이에요. 얼핏 보면 정말 진짜 나무일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늬가 조금 인위적이거나 만졌을 때 조금 느낌이 덜 날 수 있죠. 근데 이런 단점들을 모르고 막 했다가는 또 낭패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잘 쓰면 만능이지만 또 잘못 쓰면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네. 인테리어 필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좀 꿀팁 좀 많이 알려줄 수 있나요? 이거는 정말 숙지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간과하면 큰일이 나는 건데, 인테리어 필름 보통 샘플을 보면 책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칩이 작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고르면 정말 낭패예요. 이거는 저희 디자이너들도 저 한 4년째 하잖아요. 요거만 골랐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서 절대로 저희들은 요것만 보고 고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무늬가 작은 칩으로는 곧 괜찮아 보여요. 그냥 제법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왔는데 너무 인위적이거나, 아니면은 원래는 뭐 자연스러운 무늬를 원했는데 세로로 막 줄이 가 있거나, 아니면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만큼 봤을 때랑 전체 봤을 때랑 이 시트지도 중간중간 무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부분이어서 여기가 되게 진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흐린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색도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무늬도 너무 달라서 뭐야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인테리어 필름 샘플 보시면 칩은 이제 작게 잘라져 있지만 원래는 롤로 말려 있거든요. 네. 그 롤을 한 1mm 정도 구매를 따로 미리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샘플을 보내주는 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는 비용이 들어도 신청을 하셔서 펼쳐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샘플 칩 보고 네, 나서 큰일 나요. 했다가 네, 정말 큰일 나요. 자기 원하는 색이 너무너무 아니에요. 차이가 큰가 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저희는 했던 걸 하더라도 또 한 번 샘플을 큰 걸 받아서 또 비교해보고 대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거의 오늘 이 영상 이것 때문에 찍었다 아, 이거 해도 진짜 맞아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로. 엄청 강조. 네네네. 엄청 강조하고 싶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필름은 무늬가 많아요. 무늬를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를 시공을 할 때 미리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천장이 높으니까 세로로 보통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공자는 반대로 가로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커뮤니케이션 잘 되겠네. 네. 그리고 누구는 의도가 정말로 가로로 이렇게 옆으로 된 걸 하고 싶었는데 그게 세로로 오면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와 이렇게 말씀해주신 건 네.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너무나 거죠? 비일비재예요, 저희끼리도. 그거 가로로 붙였어? 그거 왜 말을 안 해줬어? 이런 경우도 있죠.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디자이너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시공자는 또 로스가 덜 나게, 그냥 자재가 많이 안 들어가기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해는 하죠. 충분히 비용을 아껴주시려고. 거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무늬를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를 꼭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이것도 말씀 안 해주셨으면 그냥 놓치고 가는 것 모르죠. 같아요. 네, 그리고 다 붙이고 으악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무늬를 꼭 가로 방향인지 세로 방향인지 정한다. 이제 두 번째 팁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 정말 많이 간과하세요. 근데 이거는 일하는 업계에 있는 저희들도 조금은 간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작업 환경이 정말 좋아야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작업 환경이 좋은 게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똑같아요. 핸드폰 붙일 때 먼지 막 많은 곳에서 붙이면 어때요? 기포도 막 다 이거 올록불록하고 띄고 다시 붙이잖아요.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작업 환경이 먼지도 많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재단할 때도 뭐가 엉망진창이면 좀 엉망진창으로 나올 수 있어요. 결과물이. 네, 그래서 들뜸 현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막 기포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래쪽이 뭔가 뭐 칼질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 환경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먼지가 많지 않은 공정과 겹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한쪽에서 목공으로 막 이제 목공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목공 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그때 이제 필름을 같이 붙인다? 그러면 이게 막 기포랑 뭐랑 오돌도돌해서 온통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필름 작업할 때는 온전히 필름 작업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네. 이런 걸 모르면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텐데 이거 알고 있으면 혹시라도 그게 겹치거나 했을 때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네. 아니면 이거 관리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이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시간 여유를 많이 안 주세요. 그냥 빨리 해주세요. 겹쳐서 해주세요. 막 하는데 그럼 이제 말씀을 드리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해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뭐 안 좋아봤자 뭐 깨끗하겠지. 깨끗은 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났을 때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만 여유의 시간을 좀 주시면 훨씬 더 작업 결과물이 좋다. 와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쵸,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진짜 인테리어 필름 작업은 최대한 작업 환경이 좋고 준비가 잘 돼 있어야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네, 나오니까 맞습니다. 내가 좀 여유를 갖고 계획을 맞아요. 세워야겠다. 네. 인테리어 필름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비추천하시나요? 추천 대상은 저는 전월세 전월세. 하시는 분들, 일단은 전체 분위기 변경을 이제 빠르게 저비용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이제 오염도 많을 수 있잖아요. 좀 낡은 구옥에 들어갔을 때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새 아파트. 새 아파트에 왜 추천해? 하실 수 있죠. 새 건데. 새 건데. 근데 새 거니까 다 뭔가 철거하고 하시기엔 되게 부담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딱 탈바꿈할 때는 너무나도 딱 좋은 자재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새 아파트도 새 아파트 나름대로 다른 큰 공정하기 좀 부담스럽다. 네, 그렇기도 하고 아파트는 어때요? 다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개성이 좀 없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고 할 때 분위기 변경할 때 정말 탁월한 소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새 아파트랑 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새 건데 뭔가 새로 하기는 아까울 때, 그럴 때 정말 시트 이 필름 소재가 정말 추천 소재예요. 새 건데 다 버려, 뜯고 버리기 너무 아깝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내가 원하는 컨셉도 아니고 색깔이 너무 안 맞을 때, 그럴 때 정말 최고의 이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집이 아닌 사업 공간에서예요. 사업 공간에서 오염을 좀 최소화하고 싶으신 공간, 벽체 이런 데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동물병원. 뭐 동물들이 너무 그쵸. 이제 많잖아요. 많이 근데 막 이제 페인트로 해놓거나 뭐 벽지로 해놓으면 다 이게 찢겨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뭐 오피스 공간인데 신발 신고 다닐 때 이제 차게 되잖아요. 네. 그럼 페인트도 아무래도 오염이 많이 되고 벽지는 당연히 오염이 너무 많이 돼요. 병원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인테리어 필름으로 하시면 걸레질도 용이하고 세제 묻혀서 닦으셔도 되거든요. 진짜 핸드폰 액정 필름 같다. 맞아요. 그랑 똑같아. 그리고 만약 색깔 마음에 안 들고 오래됐다. 뜯고 다시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훨씬 용이한 네, 훨씬 용이하죠. 다른 자재 공정들에 비해서 진짜 간단한 거 같아요. 그쵸. 네. 또 이렇게 보면 만능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별로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비추천은 네. 아주 하이엔드 인테리어 마감을 원하시는 분이요. 예를 들면 천연 무늬목 아니면 원목, 뭐 천연 대리석 이런 소재를 기대하셨던 분들, 이 만약에 비슷한 느낌의 시트지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인위적이에요. 이 느낌이 좀 덜 나요. 그래서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멀리서 봤을 때나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만 맞추면 된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난 정말 이 소재가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하이엔드 인테리어 마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이고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나는. 네. 그리고 습한 장소. 예를 들면 욕실, 주방에도 사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싱크 문짝 리폼하실 때 많이 하시는데 주방에 이제 물이 닿는 곳, 그리고 지하나 습한 장소 이런 데는 비추천이에요. 좀 깔끔하게 견고하게 시공되기가 어렵겠다. 그쵸. 그리고 외부에 할 때
외부용 시트지가 분명하게 있긴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외부에 하면 물이 많이 닿잖아요. 그쵸. 현관문이나 결로가 많은 곳 이런 데 하시면 약간 습한 부분은 이제 뜰 수 있어요. 뜬 현상이 발생을 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아마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인테리어 필름이 1200, 그러니까 1.2m 간격으로 롤로 말려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면을 쫙 붙이시고 싶으신 분은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합지 도배지 할 때 겹쳐서 붙이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요즘엔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서 딱 맞게 실크벽지랑 붙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시공하려면 2번 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장 붙이고요. 겹쳐서 그 다음에 한 장 더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하려면 중간에 매지라고 해서 중간에 끊긴 선을 줘요. 네. 그러면 이제 1200 단위로 이렇게 끊기거든요. 약간 판넬 같이 보일 거예요. 그 마감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필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통일성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못 하겠네요. 이거는. 네,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인테리어 필름이요, 정말 많이 발전해서요, 저희들이 가서 만져도 모를 정도예요. 아주 자세히 만져보거나 이렇게 살짝 미세하게 뜬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발견해야 저희들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어디 필름 무슨 넘버냐? 막 이렇게 저희끼리 할 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드 필름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에는 저희 집처럼 스페셜 페인팅 느낌 있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그걸 나왔어요. 왜? 그래서 이제 스페셜 페인팅을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신 분, 그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걸로 한 면 하시면 너무 똑같던데요? 저희 집 싱크대 이 문짝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필름이 나왔더라고요. 약간 속상할 지경이었어요. 아니, 나 이렇게 비싼 걸로 했는데 똑같은 게 나왔단 말이야? 거의 그 정도예요. 그리고 금속 같은 거 있잖아요. 금속 소재인 줄 알고 당연히 찰 줄 알고 딱 만졌는데 안 찬 거예요. 저희도 진짜 많이 속을 정도예요. 와, 인테리어 필름이 적어도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계속 발전하는 엄청나고요. 그리고 컬러도 회사마다 너무 다양해서요. 원하는 컬러 정말 다 고르실 수 있어요. 우드도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밝은 우드부터 어두운 우드, 그리고 요즘 만져보면 심지어 오돌돌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무인지 원목인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테리어 필름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단점들, 네. 그런 것만 잘 인지하면서 네. 잘 활용하면 진짜 맞는 꿀템이 될 수 그쵸. 있겠네요. 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필름을 잘 선정해서 사용하면 먼지도 정말 많이 나지 않고 작업이 용이하고 시간과 비용 모두 다 절감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인테리어 마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대상 또는 비추천 대상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일단은 나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시공을 하여서 나중에 후회 없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인테리어 계획 중이시거나 필름으로 또 마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멀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